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장주에는 IT캠 그리고 캠트로스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세나테크놀로지, 한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대장주 IT캠. 자, 이 종목 와, 신규 상장주인데 상승 흐름이 정말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네. IT캠은 제가 11월 18일 화요일 방송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살짝 배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11월 18일이 여기거든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요 날 신규 상장주인데요. 그중에 20바 해서 20번째 바이오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를 드렸고요. 첫 번째 윗꼬리가 나왔던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최상단 되돌림 자리까지 상승을 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적어도 66% 이상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엔 시작의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즐겨 하다 보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SK팜테코에서 생산을 하는데 SK팜테코가 결국엔 중간체 생산을 위해서 SK바이오텍의 고객사 서로 IT캠과 SK바이오텍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같이 생산을 해서 SK팜테코의 중간체를 전달을 하고요. SK팜테코에서 생산한 것을 펩트론이 이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바이오텍의 고객사인 IT캠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IR 자료, IT캠의 IR 자료를 보니까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했는데 신공장 증설이 SK팜테코와 조율을 한 모습들로 추정되고 있고 증설하자마자 결국엔 수주된 잔고를 우리는 바로 생산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SK팜테코, SK바이오텍과 IT캠 사이의 모습들이 흡사, 삼양식품과 S&D 서로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면서 동반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도 저는 매수 가능한 바이오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Y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중에 온코크로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 Y바이오로직스, 매드팩토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고 이 두 가지 중에 이번 주에 또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씩 소거해 가면서 바이오는 올라갈 종목까지도 재차 찝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이번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에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IT캠 올라가는 거 보고는 좀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는 요것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캠트로스. 자, 일단 한일령 관련돼서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왔더니 오후 들어서 갑자기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돌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라야 될 종목들이 한일령에 대한 재료가 또 붙으면서 올라갈 명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이 오전과 오후의 결이 완전히 또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복원된 코스닥이라든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살아난 AI, 방향을 바꾼 금리가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로봇주들도 오전에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요. 비트코인 충격으로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서 오전에 강했던 로봇주들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주는 형태를 띄었죠. 그중에서 코스닥, 특히 중소형 소재와 화학 섹터는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렇게 핵심 반도체 소재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대장주를 제가 시총이 좀 비교적 큰 대표적인 종목인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을 대장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분위기상 중소형 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무리지어 상승하는 랠리로 조금 번질 수 있는 모습을
모습을 작년에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상승 흐름의 구조를 덧붙여서 설명드리려고 캠트로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상승하게 된 배경은요. 일본의 포로 레지스트라 수출 중단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주의 심리를 완전히 되살려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 위에 빛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회로를 새겨 넣어야 되게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로를 찍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필름 같은 감광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 부품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의 정확도와 수율 그리고 미세화를 결정하는 핵심 재료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중국에 이 중요한 반도체 핵심 재료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한국 소부장에게는 순식간에 기회가 생긴 반사 수혜주로 작용을 해주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지속 말씀드리던 흐름이 대형주 반등 이후에 가장 먼저 불이 붙는 종목군이 스몰캡이라든지 소재 화학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ESS 테마들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뒤에 본질적인 소재 화학 그리고 에코 그룹주들까지 기세가 확장이 된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소재주들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일본과 중국의 갈등 재료까지 붙어준 모습인 거죠. 관련주로는 오늘 상승했던 동진 세미캠, SNS텍, 원익 머티리얼즈, 지속 제가 말씀을 드리던 램테크놀러지라든지 ENF 테크놀러지 등등이 더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스는 오늘 상한가를 가주었죠. 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꼬리가 많이 달렸던 구간들을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보면 5,000원대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저항들이 5,300원부터 5,700원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었고 그 가격권을 오늘 한 번에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터져 주었는데요. 자, 오늘 가격부터는 내일 갭이 뜨게 된다라고 하면 6,000원대부터 6,500원대까지는 강하게 상승 탄력을 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밀리게 되는 가격대 체크를 하셔야겠죠. 5,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와도 방향은 5,500원부터 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로 보고 이어서 후발주들까지 상승 모멘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 세나 테크놀로지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 상장 이후에 밀려 내려와서 지금은 기간 조정 중인데 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한 번씩 나오는 폭발적인 흐름 네. 이것도 나올 때가 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IT캠도 말씀드릴 때에 품절주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IT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14% 그리고 나머지 1개월이 16% 이런 움직임 말씀드리면서 품절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강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체를 말씀드렸고요.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이나 사이클링, 아웃도어,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익히 너무나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엔 무전기 파는 회사거든요. 헬멧,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좌측이나 우측에 무언가 이렇게 삼각형도 아닌 게 뿔도 아닌 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헬멧에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세나테크놀로지의 기술과 생산력이 들어간 거다. 그리고 나서 아웃도어 하면 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무전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흥행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상장일 당시 유통 주식이 36% 내외인데요. 6개월 보유 예수가 2.4%, 12개월 보유 예수가 2.7%. 결국엔 내년 이맘때쯤, 내년 11월 14일까지 유통 주식 수의 비중이 41% 내외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조정을 거치고 횡보한 이후에 바닥이 확인된다면 상승 탄력도가 마찬가지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하락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느낌으로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하락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즐겨 드려 왔었죠. 지금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1분봉 차트를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 구간에서 바닥 확인들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지지선을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지선의 갭을 메우거나 아니면 메우기 직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습들이 시장의 순환매가 빨라지고 여기서 저기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할 때 신규 상장주가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실체가 있고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저는 1차적으로 한 64,000원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곧 올라갈 수도 있는 꼬리주의 모습으로 세나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한싹. 이게 정말 뭐 들려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해킹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보안주들의 움직임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스몰캡 종목들 중에 반복적으로 좀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보안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서 인사이트 큐에서도 네이버와 또 업비트 해킹 그 관련된 인사이트를 다룰 때 네. 업비트 네이버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보안 모멘텀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해킹 사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오후에 비트코인 급락이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또 들어왔고 코스피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속해서 주가 반응은 크지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실함이 뉴스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 항상 투자자들은 다음 리스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게 됩니다. 그 구간에서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게 사이버 보안 테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충격은 오히려 보안주에게는 호재로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업비트 해킹 우려, 그리고 테더 지급 능력 논란, 그리고 또 글로벌 암호화폐 리스크 확대, 거기다가 BOJ 금리 발언에서 엔캐리 청산 우려까지 확대된다면 이런 뉴스들에는 보안주가 항상 단기 PR 모멘텀을 빨리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긴 추세로 보기엔 우리가 어렵지만 항상 봐야 될 타이밍에 보안주를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싹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들고 나온 만큼 네. 50번 이상 매매를 해본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한싹, 이건 좀 공식적으로 매매 공식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4,800원, 5,000원, 5,300원은 사는 가격, 5,800원, 6,300원, 6,800원은 파는 가격. 이렇게 같은 종목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학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장의 흐름과 지수 상관없이 사고 파는 트레이딩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시 반에서 10시까지 제가 실시간 시장 대응하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싹도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제가 5,000원 그리고 5,300원을 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가격대에서는 20% 이상 상승했던 과거의 차트 이력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또한 현재 가격 또한 사는 가격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어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5,200원대, 5,000원대까지는 밀리는 흐름이 나와도 단번에 20% 이상 상승하는 탄력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의 모멘텀, 그리고 현재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 이런 해킹 사태가 지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이 종목 또한 6,500원대부터 7,000원대 위까지는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두고두고 포트에 담아두시기보다는 보안 테마가 나온다면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게끔 가격권을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게 트레이딩 관점이다. 여기까지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Q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 들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주, 기간 매집이 더 탄력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HL 만도, 그리고 고용, 한국 PIM. 자, 이 중에서 대장이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은 오늘 똑같이 한국 PIM. 이것도 혹시 글자 그대로 그냥 대장은 지금 뭐예요? 많이 올라간 한국 PIM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국 PIM이 대장이 될 것 같은지. 자, 일단 한국 PIM. 예전에 P를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 박지훈 파트너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뭐 기세주다라고 해서 진짜 정말 거침없이 내려오는 조정 구간 없이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로봇주는 한 가지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흐름과 그리고 또 기간 매집 강도, 그리고 이 세 가지 체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방향을 말해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의 질문으로 이 세 가지 종목을 놓고 본다면 당연 기세로 보았을 때는 한국 PIM입니다. 한국 PIM은 로봇이라든지 FA, 스마트 팩토리 수주가 눈에 띄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건 선행 지표가 말해주는 가장 먼저 살아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와 부품주 중에서 기간 매집 강도가
지속 강세형입니다. 한번 들어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꾸준하게 쌓이는 패턴이고, 세 번째는 시총 대비 실적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체급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이 로봇과 FA로 확장이 될 때 가장 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 탄력은 지금 당장 한국 PIM이 맞다. 그럼 고영과 HL 만도는 리스크 대비 안정성과 추가 상승 가능한 폭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고영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안정적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와 실제 모멘텀을 받고 있다. HL 만도는 지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낙폭 반등 대비해서 추가 상승 범위가 나머지 두 종목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세 테마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벼운 대장 출발 패턴은 한국 PIM이 맞다. 우리가 2차전지 ESS 테마를 볼 때도 세비캠이 먼저 움직였었고, 좀 전에 봤었던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캠트로스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전형적인 대장으로 흘러갈 때 가장 가벼운 종목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구조를 본다면 한국 PIM이 지금 그러한 구조이다. 로봇 중에서는 지금 속도를 내고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고영과 HL 만도를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보시고, 한국 PIM은 쭉 해서 기세를 밀어 올리는 종목으로 이제 이 종목과 이 섹터의 대장주 흐름, 이 기세가 멈추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의 동향도 함께 살펴볼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반석 파트너도 바이오도 좋지만 앞으로는 로봇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로봇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국 PIM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HL 만도랑 고영 한국 PIM 중에서 한국 PIM을 대장으로 꼽은 것은 잘 네. 가는 이유만은 아니고, 어, HL 만도랑 고영 차트를 보면서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HL 만도 차트입니다. 차트를 열어놓고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조금 오지 않았나. 고점에 대한 우려를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량으로도 우리가 한번 동일한 그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HL만도도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동반됐더라라는 거고요. 고영입니다. 고영도 차트 흐름을 길게 열어놓고 보면요, 이 정도 구간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나오더라. 거래량의 구간이 지난 고점에서 구간과 최근 직전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 정도 실리면서 윗거리가 나왔을 때는 뭔가 우리도 함께 거래량이 동반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최근의 상승 대비 거래량이 오히려 터지지 않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적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더 특이점입니다. 그러면 상승의 여력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한번 시세가 더 강하게 한번 분출되고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나올 때 그때가 조금 더 아직 남아있다라는 모습으로 기술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확장형, 자율주행, 그다음 고영도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수술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확장형 로봇이죠. 그런데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관절 또는 이런 감속기 이쪽으로 핵심 부품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한국 PIM 만도 고영 순으로 선호도를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한국 PIM은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가 피날레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날개를 단 에코프로 그룹주, 자, 시너지 효과 본격화될 수 있을까?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예스라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지속성 제한을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먼저 허반석 파트너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이 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중기 관점 이상으로 보실 분들은 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차트상 저이형 구간 60일선에서의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긴 하락 트렌드 이후에 이제 무언가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반등에 대한 모습이 이 추세선 안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지금 여기도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양극재와 관련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들,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EV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정장 장치에도 분명히 이 기술이 들어간다. 포스코 퓨처엠도 같은 논리죠. ESS 소재 매출 확대 기대감,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률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2차 전지는 마찬가지로 최악의 실적이 주가 최저점이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최악의 실적이 주가 최저점이었다라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담 없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0월 초 1차 목표가 25만 원, 에코프로 BM은 현 구간에서 1차 목표가 19만 원, 중기적 관점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보자. 그 외에 지켜볼 만한 탑픽주는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자, 관련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일단 지속성은 조금 제한을 두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단기라고 관점을 또 두게 되면 어떤 분들께는 뭐 3개월이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께는 1년이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마다 또 기간이 크기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항상 감정금융 하계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왔는데 에코그룹주들이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 세 가지 감정이 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바닥을 확인을 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심리를 회복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심리 반등형 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에코가 옛날에 방향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길이 좀 험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반등이 연속 랠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속이 가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고 하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의 전방 수요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데이터 센터의 만찬에 가장 본질적인 게 올라와야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상승 초기에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네. 천천히 느리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 쪽이 또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탑픽은 여전히 에코프로 BM은 같은데요. 이 수급 안정과 IRA의 직접적인 수혜의 중심선에 있고 그리고 또 반등에서 눌림 그리고 눌림에서 재확인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본질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꿈을 크게 품고 나아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기 시세가 아니라 실적 중심의 정상화와 모든 생태계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단연 에코프로 BM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국면보다는 아까 허 대표님께서 18만 원 이상 20만 원 선까지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차트 관점은 동일합니다. 18만 원 선까지는 우리가 올라오는 방향을 잡되 우리가 조정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자.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한 방 푹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죠. 추풍낙엽처럼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펩트론, 파마리서치, 삼양식품. 자, 이유 있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갑자기 많이 밀리게 된 구간일까요? 자, 먼저 펩트론의 의견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추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이유 있는 급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어떻게 보세요? 펩트론 일라이 릴리와 체결한 플랫폼 기술 네. 평가 계약의 연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12개월 정도면 끝날 거다라고 봤는데 14개월, 2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공시와 함께 그러면 주주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끝나야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을 나갈 수 있겠죠. 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한 산정을 하고 수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평가가 길어지고 있다? 한 번에 설득을 못했다? 네. 한 번에 팔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시에 나온 내용이죠. 결국엔 이 기술에 대한 평가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실망 매물이 조금 더 나왔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조금 위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는데요. 조금 더 진정의 모습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급하게 대응보다는 천천히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훈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거 지난번에도 의견을 좀 드렸다시피 GLP-1에 대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이미 기세가 붙은 종목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들도 물론 존재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펩트롤은 수급도 단기 모멘텀에서 매도 대기의 구조로 바뀐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물량이 또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락이 좀 과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에 의한 정상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28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하락 가능성 25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하락이 멈추는 가격이 25만 원을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파마 리서치 관련된 의견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40만 원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지금은 좀 감해도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박지훈 파트너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의료 에스테틱 섹터 전체가 밀리면서 함께 내려온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본질이 흔들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고요. 또 올해 실적 성장률도 여전히 업계 최상위입니다. 그리고 또 외인과 기관 매도는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낙폭은 오히려 밸류보다 과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슈 대비해서는 과매도 구간이 맞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로 포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39만 5천 원대에서 하락이 진정되고 있지 않고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만 원대를 넘어서는 거래량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40만 원 회복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파마리서치 차트 보시면요. 추세선을 좀 그어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를 못 받았다. 그간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인데 지지를 못 받았다.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한 달 동안 약 970억 원 이상의 외국인 매도가 누적으로 쌓이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막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락세였고 차익 매물 추려였다. 그래서 40만 원은 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의 회복이 나와야 다시 반등도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40만 원 지지가 안정됐을 때 파마리서치는 그때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관련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인데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조금 봐주신 것 같고 박지훈 파트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그렇게 크게 무너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반석 파트너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삼양식품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며 다른 종목들은 다들 팔아왔는데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삼양식품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반해서 같이 야금야금 담아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훈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이거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1차, 2차 짧게 잡아드리면서 챙길 수 있는 가격권도 체크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정상 조정인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이슈 대비 너무 과했다라고도 생각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조적으로는 조정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과매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체크를 해드렸던 구간이 135만 원 선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여기 이전에 지지라인이었던 145만 원 선도 가격에서 160만 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사고팔고 공략을 해오면서 우리가 145만 원 구간까지는 대응을 했었고요. 그 위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샀던 가격대를 맞춰주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도 매수가 가능하다. 15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